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공화당 의원으로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상법 전문 스티븐 김 변호사를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요즘 이 평등법에 관한 반대하는 글들이 자주 보이는데 이 법은 왜 이렇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까? 평등법, 이제 Equality Act라는 이제 이름으로 지금 하원에서 2월 25일에 이제 패스가 됐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전형적인 그 정치인들의 그 슬로건인데 Equality Act보다는 동성연애자, 성전환자 권리법이라고 해야지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결국 이 안건은 남자, 여자가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그 생리적인 차이점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전제하에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남자로 태어났어도 나중에 여자로 성전환을 했을 경우에는 여자로 봐주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이 법의 이제 주 골자입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 헌법에 그 차별을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날 때부터 바꿀 수 없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남성, 여성으로 태어난 거는 어떻게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인종이라든가 동양인, 뭐 흑인, 백인, 그다음에 국적 이런 것들은 본인이 태어난 거지 그거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요번에 이 평등법을 요구하는 법은 이제 LGBTQ라 그래가지고 네네. 동성애자, 동성 전환자, 성전환자들을 이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지금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법이 그러면 어떻습니까? 패스되면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는 이제 여자들의 운동 경기가 거의 이제 성전환을 한 남자들의 운동 경기화로 변할 수가 있죠. 벌써 지금 여러 주에서들은 이 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남성이었는데 여자로 성전환을 해서 여자 운동에 참석하기를 시작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성전환을 했어도 골격이나 태어났을 때 그 남자의 골격과 그거를 여성들이 당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가장 흔한 예로 그 웨이트리프팅, 무게 드는 거에 대해서는 벌써 성전환자들이 이제 완전히 다 이기기 시작을 했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여성들이 운동 경기에 이제 참여하기 싫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성들이 쓰는 화장실 목욕탕을 성전환자들이 여성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네, 네, 네. 그렇게 되면 정말 여성으로서 이제 목욕탕을 써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오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권리는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종교 단체들이죠. 이런 네. 동성애나 성전환자들을 이제 종교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런 단체들이 이제 법적으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아주 큰 이 법안을 패스하기 전에는 좀 여러 가지 장단점과 문제점들을 잘 생각한 후에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굉장히 푸시가 되고 있고 더 재미있는 거는 해리 파터라고 아시죠? 그 유명한 그 책쓴 그 J.K. 롤링이라고 그분도 여태까지 굉장히 동성 연애자를 지지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성전환자들이 여성 스포츠에 참석해서 다 이기는 걸 보고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여자로 태어나서 열심히 운동해서 이기려고 하는 여성들에 대한 사기는 완전히 없어지고 그 사람들은 이제 참석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J.K. 롤링, 그 해리 포터 책 작가도 해리 포터 작가죠? 네, 해리 포터 작가인데 이분도 이거는 아니다. 성전환자가 여성 스포츠에 참석하면 안 된다라고 했다가 지금 뭐 인터넷에서 몰매를 맞고 있죠. 네. 그러니까 참 이런 그 큰 사회적인 그 체인지를 하려고 할 때에는 너무 그냥 푸시하지 말고 좀 여러 각계각층의 얘기도 들으면서 이게 과연 미국의 좋은 안건인가 아닌지를 잘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네, 네. 네.
자, 요즘에요, 캔슬 컬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이고 또 어떤 의미로 쓰여지는 건가요? 이게 지금 참 저는 이렇게 미국의 문화나 이런 미국 사회가 이렇게 빨리 아주 급물살 타서 변화리라고는 참 상상을 못했는데요. 네. 지금 이 cancel culture라는 거는 일종의 지우기입니다. 옛날 문화를 지우기예요. 아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초대 대통령들이 노예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들은 인종차별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들의 동상이나 그들의 이름이나 그들의 모든 것을 미국 사회에서 역사에서 지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네. 예를 들면은 워싱턴 레드스킨 축구팀도 이름을 레드스킨으로 썼기 때문에 인디안 차별했기 때문에 이것도 지워야 된다. 네. 클리블랜드 인디안 그 인디안 팀도 이름을 썼기 때문에 이것도 없애야 된다. 네. 또 집 자동차의 체로키라는 있죠. 그것도 인디안 이름을 썼기 때문에 이걸 없애야 된다. 또 남북 전쟁 때 남부에서 싸웠던 모든 사람들의 존재는 동상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지금 뭐 한동안 남부 장군 뭐 리 그랜트라든가 남부 쪽에서 싸웠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없애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종의 현재의 이 문화 잣대로 모든 100년, 200년, 300년 전에 역사를 재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게 지금 극도로 가기 시작하니까 예를 들면 Gone with the Wind 아주 유명한 영화도 이것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것도 흑인들을 비하하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 또 더 나아가서는 그 닥터 수스라고 이제 아이들이 많이 보는 책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안 좋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 이제 이런 논리들이 지금 진행이 되는데 더 무서운 것은 지금 아마존이 모든 책 매출의 거의 85% 90%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이 아마존에서 이런 책들을 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전환이 왜 안 좋은가라는 책이 있어요. 라이언 앤더슨's When Harry Became Sally, Responding to the Transgender Moment. 그러니까 이제 성전환에 대해서 위험을 제기하는 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장단점을 이제 얘기해주는 책인데 이게 성전환자들이 반대해가지고 아마존에서 이거를 빼버렸어요. 그러면 결국 아마존의 대부분에서 책을 구입하는데 이 책은 정말 정보를 갖고 싶은 사람이 이제 가질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진보인 분들도 이 캔슬 컬처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논리다라는 지금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캔슬 컬처다. 제가 이 다음에 어떤 기회가 있으면 지금 미국을 이렇게 끌고 가는 논리들이 있거든요. 뭐 Black Lives Matter라든가 캔슬 컬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 얘기를 좀 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네. 예.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을 막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던 공화당 사람들이 조직한 이 링컨 프로젝트라는 그룹이 미국의 정치판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뭐 여러분 저도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링컨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트럼프를 반대하는 공화당 소속, 공화당 계통의 사람들이 만든 이제 단체거든요. 제가 이 링컨 프로젝트를 볼 때마다 민주당, 공화당 상관할 거 없이 모든 정치인들은 90%가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뭐냐면 링컨 프로젝트에서 시작한 한 4명이 옛날에 그 존 맥케인이나 그 아놀드 슈워츠네거라고 이제 가주 주지사 선거를 도왔던 사람들이에요. 소위 말하면은 중도파라고 공화당 내에서도 약간 중도파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그 사람들의 쓸 자리가 없어지니까 트럼프를 반대하는 우리는 공화당원인들이지만
트럼프를 반대한다라는 의미에서 링컨 프로젝트라는 단체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진보 측 사람들에게서 거의 9천만 불의 자금을 모금했습니다. 그리고 진보 쪽 사람들이 굉장히 여기를 서포트를 했죠. 트럼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근데 그 9천만 불 중에서 거의 한 2,700, 한 3천만 불이 자기네들이 이제 착복을 했어요. 한 4명이. 그리고 나머지 뭐 한 60%, 70%만 이제 뭐 광고하고 이제 뭐 선거 용지 만들고 그런 데 썼는데, 이게 재밌는 거는 진보 측, 특히 뉴욕타임즈나 이런 데에서 아주 유용하게 썼죠. 트럼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근데 이제 트럼프가 떨어지고 민주당이 당선되니까 이 링컨 프로젝트라는 단체는 더 이상 소용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뉴욕타임즈가 이 단체를 이제 비리를 깨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비리가 뭐냐면은 이 시작한 사람 4명 중에 한 사람이 이 동성연애자로서 젊은 남자애들을 성추행을 뭐 수십 명을 했거든요. 그 내용을 2014년, 15년에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단체를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진보 측에서 선거 모금을 대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공격하게 하는 무기로 4, 5년 잘 썼고, 더 이상 이 단체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이제 진보 측에서 이 단체를 없애기 위한 이제 신문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체는 이제 거의 와해 상태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오늘의 적이 내일의 아군이고, 오늘의 아군이 내일의 적이고, 서로 먹고 죽이는 그런 미국 정치판에 아주 참 좋은 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 하원에서 50개 주가 모두 따라야 하는 선거법 개정안 HR1 For the People Act를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상원 공화당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위험한 법입니다. 네. 이게 이제 뭐 이름이 For the People's Act라 그러는데 이 모든 선거에 중요한 거는 유권자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게끔 이제 권장하는 거죠. 그렇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사기 투표를 방지해야지 유권자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하거든요. 근데 이 법안은 사실 솔직히 말해서 연방 사기 허락법 혹은 뭐 연방 사기 투표 방조법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겁니다. 결국 뭐냐면은 연방 의원직 선출하는데 유권자들의 이름도 체크 못하게 하고, 각 주가 여태까지 선거 관리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많은 공화당 주들이 우리가 사기 유권자 투표를 방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아이디를 뭐 드라이버 라이센스니 사진 있는 이제 아이디를 제공하게끔 하는 저 법안을 제공하니까. 그렇죠. 네네네. 이 지금 하원에서 민주당이 잡고 있으면서 아이디 체크를 못하게 하고, 투표 당일날 와서 유권자 등록을 하고 투표를 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투표가 지난 열흘까지 그 개표를 계속 할 수 있게 해주고, 지금 한 37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선거 결과에 대해서 법원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게끔 하는, 힘들게 하는 조항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연방 투표에 있어서는 사기를 방조하고 사기를 허락하고 사기를 쳐도 형사 문제화할 수 없게끔 하는, 참 너무 노골적으로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사기 투표를 허락하는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민주당 공화당을 떠나서 이런 식으로 선거가 진행되게 되면은 많은 유권자들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더 위험한 미국의 퓨처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는 안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법 전문 스티븐 김 변호사를 모시고 공화당원으로서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분이셨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